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끊임없는 성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신가요? 미래의 기회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제국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잉카 제국의 멸망, 고구려의 연개소문, 그리고 로마 제국의 붕괴. 이 세 제국들이 한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죠? 하지만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들 모두 성공과 안주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 잉카 제국의 멸망, 위협을 무시한 오만. 먼저 잉카 제국의 멸망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잉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아타후알파, 그는 그 당시 남미 대륙을 지배하는 막강한 제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아타후알파는 자신이 절대적 권력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함이 결국 제국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아타후알파는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수적으로 잉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피사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잉카 제국의 방어 체계를 간파했고, 잉카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좁은 지형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하는 순간 참혹한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 아타후알파가 자신의 위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위협에 대비했다면 잉카 제국은 어쩌면 더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자신감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거나 현재의 안정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놓친 변화가 나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위협은 무엇인가요? 둘, 고구려의 연개소문, 변화 앞에서의 자만. 이제 고구려의 연개소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며 고구려를 지켜냈죠. 하지만 그의 자만 또한 고구려 멸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과거의 승리에 취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를 위협할 때도 연개소문은 자신의 힘만을 믿고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신라의 동맹 제안마저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함이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이 강력한 통치자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고구려는 외부적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부는 점점 분열되었죠.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가문 내 권력 다툼이 고구려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미 고구려 내부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외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연개소문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보고 변화하는 세력과 내부의 불안을 고려했다면 고구려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연개소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성공에 안주하고 변화에 둔감해질 때 그 변화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하는 세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러 변화의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셋, 로마 제국의 멸망,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침략.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한때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부패로 인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엘리트들은 사리사욕에 몰두하고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내부 분열은 로마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불황이 로마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로마는 정복을 통해 자원을 확보했지만 새로운 정복이 멈추면서 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부의 적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서고트족의 침략은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내부의 혼란은 로마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 주원인이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와 분열,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리더십이 그들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부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변화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약점이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넷, 맹자의 교훈, 토취되지 말고 성찰하라. 이제 동양 철학의 지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맹자는 성공과 권력에 도취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군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맹자는 군주들에게 성공에 취해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방심이 곧 몰락의 시작이 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의 성취나 권력에 도취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성찰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에 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나요? 다섯, 현대 사회와 성찰의 필요성.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성공에 도취된 과거의 제국들이 변화를 놓치고 몰락했듯 우리 역시 현재의 안정에만 의지하다가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변화, 환경의 변화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성찰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놓치고 있나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여섯, 성찰을 위한 질문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그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나요? 과거의 성공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성취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그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내가 놓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성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들로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7. 오늘의 성찰, 더 나은 내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는 성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잉카 제국, 고구려, 로마 제국은 모두 한때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오만과 방심, 변화를 무시한 태도가 그들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삶과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